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맛과 건강, 분위기까지 책임지는 한 음식점을 소개한다. 서울에서 차로 25분 정도 왔는데 이렇게 공기가 달라? 이런 곳에 현대인들에게 신보양식으로 떠오르는 음식들이 있다고? 그럼 한번 맛보러 가볼까? 뭔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이 주는 휴식과 여유를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인데 와, 경관이 너무 끝내줘요. 이런 곳에 맨날 계시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매장의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 이곳에 2호점을 개점한 장진호 사장님. 남양주시 와부읍에 자리 잡고 있는 베트남 퓨전 음식점입니다. 월남쌈, 쌀국수, 파타야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선 조금 특별한 월남쌈을 즐길 수 있다는데 일반 월남쌈과 맛이 어떻게 다른 걸까? 바다 냄새가 이렇게 입을 머금고 있는 그런 맛. 월남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쉽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이 음식. 바로 해초 월남쌈이다. 저는 채소만 들어있는 월남쌈은 많이 먹었는데 이런 건 처음 봐요. 이게 해초 월남쌈인가 봐요. 야채를 가지고 싸서 드시는 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맛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거든요. 맛의 비밀은 바다 내용 가득한 바로 이 해초. 현대에는 체외로 독소를 배출하는 해초 음식이 신보양식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해초 월남쌈엔 무려 9가지의 남해산 해초가 들어간다고. 염장된 해초는 손으로 직접 씻고 얼음물로 헹궈 신선도를 높인다. 특히 이곳만의 비법이 있다는데 바로 이 수제 소스. 그중 된장 소스는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다. 여기에 입맛에 따라 돼지고기, 보리고기, 닭가슴살 등 다양한 고기도 직접 구워 쌈에 싸 먹으면 맛이 배가 된다는데 지금 먹어볼까요, 그러면요? 먼저 라이스 그 다음 신선한 해초와 영양 만점 국내산 채소, 두툼한 고기 그리고 다양한 소스를 넣으면 나만의 월남쌈 탄생! 너무 맛있어. 여러 가지 해초들이 막 섞이면서 고기랑 섞이면서 느끼한 맛이 전혀 없어요. 진짜 너무 느끼하지 않으니까 많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음식하면 빠질 수 없는 쌀국수.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인다. 다른 데랑 틀리게 이 쌀국수가 이 냄비에 나오네요. 따뜻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냄비에 육수를 끓여서 쌀국수가 나오는데 정말 그 따뜻함이 오래 보존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열치열 든든하게 쌀국수로 몸보신하는 리포터. 근데 사장님, 국물에서 무슨 한약 맛이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한약재 한 8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야채하고 한 12시간 정도 끓인 다음에 다 기름기까지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한약재를 넣고 7시간에서 8시간 다시 또 끓여서 나오고 있어요. 이 음식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베트남 북부 음식을 제가 저희 나라 입맛에 맞게 약간 가미를 한 겁니다. 얼음 동동 시원한 육수와 쌀국수 사리, 신선한 채소 위에 고기까지 얹으면 베트남식 냉쌀국수 분짜 완성. 그 맛은 어떨까? 레몬 향이 막 맴돌아요. 분짜는 고기 육수가 아니고 야채 육수예요. 레몬으로 맛을 낸 거기 때문에 그 여성들의 입맛을 딱 사로잡는 그런 맛입니다. 저희가 여름에 냉면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쌀국수를 이렇게 차갑게 먹는 걸 알면 손님들 너무 많이 오시겠는데요, 사장님? 네, 많이 오시고 계시고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분짜가. 네, 분짜. 네, 분짜요? 네, 분짜. 사장님 너무 잘 먹었어요. 어떡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앞으로 포부나 계획 좀 가르쳐주세요. 최고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정성으로 저희 음식을 드시고 정말로 행복해하시고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저희 손님들한테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베트남 퓨전 요리. 앞으로도 그 미래가 기대된다.
여러분, 그때 그 사건 기억하시나요? 2008년 군인들의 인권과 관련해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사건이죠. 최근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에 수십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와 대학의 교양 교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불온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군기가 빠진 거 아니냐, 군 법무관들이. 오늘은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지영준 변호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의 한 법무법인. 이곳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지영준 변호사를 만났다. 파면 이후 3년간의 긴 법정 공방 끝에 그는 지난해 이곳에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해 전 지영준 변호사님께서 한국의 법률계를 들썩이게 한 사건의 주인공이셨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8년 10월경입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나쁜 사마리안들이나 대한민국사 같은 좋은 책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가지고 국내 반입을 금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헌법소원을 제기해가지고 파면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그때 가족들, 특히 아내와 친지들, 또 직장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 주셔서 그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무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특허법 저작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공대 분야가 하나 필요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변호사할 때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공하게 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지영준 변호사는 이곳에서 9명의 각 분야 변호사들과 협력해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다시 법조인으로 돌아오셨는데요. 이곳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젊은 변호사님들 주축이 되어 2012년에 서울과 대전에 새롭게 출범한 법인입니다. 저희 법인은 민형사 가사를 비롯해서 노동, 조세, 행정, 특허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자부합니다. 그 중에서 그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분야를 전문으로 맡고 있다. 네, 지금 현재 변호사님께서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인간의 사상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크게 산업재산권하고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재산권이라 하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특히 발명 같은 것을 보호하는 법률을 말하는데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같은 것을 말하고요. 저작권이라 하면 우리가 문학,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부류의 범죄를 말합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 역시 대전에 있어 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데 이미 전문가가 되었지만 그는 변리사들과의 교류를 놓지 않고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발명 분야는 변리사님들이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님들과 계속 교류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배우고 익혀야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행정소송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대전의 교육계와 학원계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댄스 스포츠 학원 판결인데요. 댄스 학원을 학원으로 보느냐 또는 체육시설로 보느냐 또는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느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댄스 스포츠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학원을 등록 신청을 했더니 교육청이 학원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이다 해서 건축법 위반이다 이렇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원 원장들이 소송을 하고 법원이 학원이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저희들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덕분에 원고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이는 법의 맹점을 바로잡은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도 의뢰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지영준 변호사.
네, 어렵게 다시 법조인의 자리로 돌아오신 만큼 참 소중하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꾸는 미래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로서 저희 법인 구성원들과 함께 정직하고 친절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네, 지영준 변호사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과 세종에서 정말 잘 나가시는 멋진 변호사님으로 활약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유영입니다. 네, 여러분, 몸의 체온이요, 1도가 올라가게 되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하고요, 1도가 떨어지게 되면 무려 30%나 면역력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1도의 기적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한 기업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체온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저희는 여성 전문 유통기업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념 아래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면서 정말 멋진 회사를 만들고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계속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막 각종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몸이 전부 다 너무 냉해지다 보니까 각종 질병들이 많이 유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몸의 온도를 정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따뜻함 속에서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개점한 1호점. 이곳에서 체온을 높이는 체험을 실제로 해볼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도 시작한 적이 없었던 이 사업을 1호점으로 개점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담감이 없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담감은 전혀 없었고요. 서울에 가서 이 힐링빌 체험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체험해보러 가실까요? 지금 갈아입을 옷 좀 주시겠어요? 옷을 갈아입을 필요가 없으시고요. 땀을 흘리셔도 끈적함 없이 잘 건조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찝찝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은 체험방의 매력에 푹 빠진 모양. 그런데 대표님, 여기 작동되고 있는 거 맞나요? 사우나는 굉장히 뜨끈뜨끈해야 제맛이잖아요. 네. 여기는 굉장히 쾌적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한 45도에서 50도 정도만 해도 우리 몸에 노폐물 배출에 아주 좋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온에서 많은 땀을 흘리시면서 근육 이완이나 어깨 통증 이런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우나랑은 다르게 굉장히 규모가 아담한 것 같아요.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전기 소모량도 적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체험하고 계신 분들의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힐링비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네. 이것을 이용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서 공짜로 한번 들어와 보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체험을 하게 되니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허리나 어깨 이런데 디스크 정체도 있고 한 반쪽에 수중 마비가 왔던 증상이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그런 것이 많이 너무나 좋아지고 완화해주고 3일 되던 날은 이 눈 안에서 완전히 막 쫀득쫀득한 눈곱도 아니고 무슨 아주 찌끄러기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눈이 많이 맑아지고 참 좋아요. 그리고 허리도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다양한 효능의 비결은 체험방 벽면을 둘러싼 힐링보드에 있었다. 23종의 광물질로 만들어진 힐링보드가 신진대사를 돕는 원적 개성과 음이온, 퀀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체험자들은 이런 초소형 힐링 공간에서 체온을 올리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 지금 체험을 해보셨는데 지금 아까는 옷이 많이 젖으셨거든요. 지금 많이 마르셨어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듬뿍 젖었었는데 지금 아주 뽀송뽀송해요. 네. 그리고 냄새도 정말 안 나는데 대표님 냄새도 조금 다른 형태로 체험방이 운영되는 곳도 있다. 이곳은 일반 매장과 동일한 형태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생활제품 매장 같지만 샵인샵의 개념으로 가게 안에 가게처럼 체험방 시설을 마련했다.
네, 이렇게 이 체험방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샵인샵의 개념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샵인샵의 개념을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어떻게 다르신지. 고객님들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고 이렇게 보시면서 체험방을 딱 들어가시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는 경북 구미에 샵인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매장도 개점했다. 신발 매장과 체험방을 반반 분할해 동시에 운영하는 것. 고객들이 오시면서 체험도 하시고 또 우리 기존 제품들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시고 체험을 하다가 보니까 신발도 있고 소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 역시는 또 이렇게 매출이 잘 이루어지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산과 거제, 구미 등 4지역에서 체험방을 만나볼 수 있다. 울산 1호점을 비롯해서 4개점이 개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읍면 동단위를 기준으로 3,000개 이상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여성 중심의 기업을 표방하던 이 업체는 남성 사업으로도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 일도의 기적 체인 사업을 남성 사업으로 특화시켜서 저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체인 사업이 전국 방방곡곡 동네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 업체의 사무실에서는 체험방을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다. 사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회사 내에 체험방을 마련, 편하게 활용하도록 한 것인데 힘이 막 부끈부끈 날 정도로, 그리고 피곤한 게 싹 가실 정도로 좋거든요. 그리고 기업체마다 이렇게 공간을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들의 서로가 업무적인 효율도 많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포부를 들어보자. 앞으로 이 체험실이 전국에 방방곡곡 다 깔려서 전 국민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함께 행복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고 멋진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여영입니다. 여러분에게 700만 원이 생긴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주식을 통해 이 700만 원으로 무려 17억 원이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바로 이 집이라고 하는데요. 벨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세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 현재 전업 투자자로 활동 중인 김주원 대표. 해운대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이 넓고 근사한 집 역시 김 대표가 몇 달 전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대표님 집이 굉장히 넓네요. 네, 좀 넓죠. 네, 굉장히 좋은데 이런 좋은 집에 혼자 사시는 거세요?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식의 매수, 매도 이런 사인을 이제 드리고 이렇게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주식을 하시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냈을 때는 얼마 정도 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연 최고 수익률은 이제 대선 시작할 때 3,600%로 그때 당시 금융위기 때 700만 원으로 시작하여 17억 정도 벌어서 이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도 그의 놀라운 능력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김주원 대표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걸까?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다. 네, 대표님이 주식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네. 네, 이 변하는 그래프에 대한 자신만의 특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특기는 1분봉 차트인데 1분봉 차트란 1분 단위로 차트가 계속 움직입니다. 현재 1분봉 차트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국내를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이 1분봉을 읽어내시기 위해서 그간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제 공책에다가 차트를 많이 그려보면서 차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네, 대표님이 1분봉 리딩 말고도 많은 특기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특기는 테마주 발굴인데 테마주란 이제 앞으로 호재가 예측되는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있을 그런 테마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북한 수혜주라든지 그런 테마주를 발굴하여 이제 제가 카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급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무료로 전체 공개하는 김 대표. 대표님, 귀한 정보들을 카페에 무료로 전체 공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평가 종목이라든지 가치투자 종목 이런 종목들도 제가 무료로 카페에서 무료로 추천하고 있는데 이런 개미 투자자들이 제일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 주식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금융위기 때 주식을 하면서 평생 번 돈도 다 날리고 이제 큰 빚도 지게 되고 힘들었던 이런 일 때문에 카페 회원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겠죠? 주식 투자의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인데 하나는 언론 뉴스를 많이 보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저평가된 중소형 저평가된 가치 투자 종목에 이렇게 투자를 하여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언론 뉴스를 많이 보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뉴스를 많이 보면 좋은가요? 실시간 경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주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주식 방향도 알 수 있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가 될 겁니다. 대표님 이렇게 오늘 주식 공부를 해보니까요. 네.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 하고 계시는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등적인 종목보다는 약간 저평가된 중수형 저평가된 가치 투자 종목에 투자하여 중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이래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하기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